월남 이상제 선생 일대기 5권을 쓴 이야기 할아버지 천광로 작가입니다. 이 영상 아시죠? 예, 시력이 나빠서 책을 보기 어려우신 분들, 또 이제는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 부득이하게 어쩌다가 병원에 병상에 입원해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는 영상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들을 분들을 위해서 작가가 읽어주는 책 이야기, 이 좋은 가을에 독서 프로젝트로 새로 문을 연 천광로의 월남 이상제 읽어주기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1권 중에서 5권이죠. 5권 중에 1권에서 7부예요. 가마득합니다. 뭐 매일 한 1부, 2부 이렇게 읽다 보면요, 어쩌면 길을 들이기 시작하면, 재미를 붙이면 너무 빨리 지나갈지도 몰라요. 7부는 신혼의 상제와 새스승 해산. 해산은 호의입니다. 해산 스승님을 새로 만나게 되는군요. 7부. 이제 7부의 첫 번째, 신부 유월효. 처음에는 유월예라고 썼었으나 유월효로 도중에 바꿨습니다. 유월효는 월남 이상제 선생의 부인 되시는 분입니다. 첫째, 신부 유월효. 상제 아내로 시집온 강릉유씨 교수의 이름은 월효다. 당시 여식들의 이름은 결혼하면 부르지 않지만 월효에 붙이는 시집을 가더라도 잊지 말라고 당부한 일이 있다. 월효의 부친은 강릉유씨인 것에 자부심을 가졌다. 딸, 아들. 이렇게 일남산녀의 맏딸 월효에게는 누구보다도 자상했던 아버지였다. 어려서부터 강릉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고, 그때마다 이율국의 어머니 신사임당을 강릉의 자랑이라고 마치 일가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하며 원래에게 들려주었다. 네, 배경을 안 틀었죠? 배경화면을 잠깐 소개를 하면, 배경화면은 보이나요? 예, 뿌리공원입니다. 우리 박미소 리포터 어제 6부에서 이게 조금 요만큼 보다가 그러다가 지나갔는데, 이게 41분짜리예요 41분에 이 7부를 다 읽게 되려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있는 뿌리공원인데, 성씨들의 공원이죠. 성씨들의 유래비가 서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경치 보시면서, 뿌리공원 보시면서, 박미소 어린이 리포터가 이게 첫 데뷔작입니다. 이때 이제 2학년이었었나? 3학년이었었네요. 처음 나온 건데 편집을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념이 되라고. 예, 계속하겠습니다. 한 가정은 여인으로 인하여 구축된다. 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죠. 하면서 율곡의 어머니 이야기로 밤을 새우기도 했다. 특별한 것은 파주 버벌리에 있는 율곡에 붙인 이원수와 이율곡, 그리고 신사임당 묘소를 가보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강릉 오죽헌도 갔더니 어떻더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오죽헌과 파주 묘지 이야기를 자주 했다. 사임당과 율곡과 붙인 이원수의 묘를 다녀와서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나라는 남자하기에 달렸고 남자는 여자하기에 달렸다. 월효의 부친이 누차 들려준 말이다. 월효가 사임당과 같은 아내가 되고 그런 어머니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자연히 율곡 이야기에도 일가견이 있어 들려주었다. 어느 때부터인가 짤막짤막하게 자주도 들려준 이야기 중에는 중종임금 시대와 인종임금, 그러자니 연산군 이야기도 나왔다. 신사임당은 중종이 왕위에 오르기 1년 전 1505년에 태어나
중종임금 시절을 살다가 명종 7년 세상을 떠났다면서 제10대 연산군, 제11대 중종, 9달 만에 물러난 12대 인종, 제13대 명종임금까지의 숱한 궁중 이야기를 자주 하였는데 이유는 단 하나다. 신사임당이 그 시절에 살았기 때문이다. 조선에 이런 여인이 10명만 있었어도 아마 지금같이 어려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 혼잣말처럼 대비정치와 안동김씨 세도정치를 빗대어도 말하였다. 틀림없이 월요는 심사임당 같은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결론은 언제나 이율곡이 그 어려운 고비고비 과거마다 응시하면 알성시고 어전시고 무조건 항상 장원 급제하기를 9번이나 한 대기록을 세웠다는 이야기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할까? 분명 아들이 없는 탓인 듯하다. 나중에 태어난 막내가 아들이지만 겨우 4살인데 지금 월요는 시집을 와버렸으니 어쩌라고 9번이나 장원급제를 강조하는 건지. 그럴 때마다 월요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게 곧 딸 가진 부모 마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커가면 아버지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실까 분명하다. 강릉은 변함없고 오죽헌이나 파주 묘지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대신 신사임당 대신 이율곡 이야기가 신사임당 자리를 메울 것이다. 다음 예기와 내훈. 둘째 셋째도 딸로 태어나자 월요 부치는 마음이 조급했나 보다. 길쌈하고 바느질하고 술을 놓는 여식들에게 천자문과 소학을 가르치더니만 어느 날부터 인간은 예기와 내훈 2권의 책을 들려주었다. 월요야,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난 책을 한 권만 고르라면 고르지 못한다. 2권을 고르라고 해야 고른다. 바로 예기와 내훈이다. 이 책이 얼마나 재미있고 유익한지 넌 모르지? 아마 나보다 내가 더 재미있다고 폭 빠지는 날이 올걸. 부치는 월효를 이렇게 꼬드겼다. 과연 아버지의 말이 맞아 월효는 예기와 내훈에 깊이 빠져 시집을 오면서도 정자의 효경과 율곡이 쓴 경명 묘결까지 책 몇 권을 가지고 왔다. 시집이 온 지 2달여가 지나자 마침내 월효가 드문드문 상제와 말을 주고받았다. 상제도 비로소 얼굴을 보여주어 월효의 얼굴을 보고 눈동자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얼굴이 보름담처럼 동그랗고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눈빛에 쓰여있다. 나는 엄청 착한 여자거든요 라고. 무엇보다도 잘 몰랐건만 어딘지 보지도 못한 심사임당을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여 다시 만나보는 것 같은 정숙함이 배에 있다. 남자로 태어났다면 귀공자요, 여자로 태어났으니 천상여자요, 요조숙녀라는 단어가 자주 볼 때마다 앞을 가린다. 그렇게 상제의 신혼이 시작되었다. 상제가 신바람이 나서 어떤 신랑인가 궁금했지요? 물었다. 아닙니다. 궁금해하면 여자답지 않다고 배웠거든요. 자주 상제가 말에 밀린다. 그랬어요? 하하, 나는 사실 장가드는 것에 대해 무덤덤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공부할 때라 더 있다가 가라 하시기를 바랐지만 아버지의 마음대로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저 순종 장가를 든 것이요. 어린 부부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애틋한 부부로 짝을 만났다. 배운 대로 사임당 같은 어머니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제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된 내가 중요하다 싶습니다. 남편이 남편다워야 자식다울 것이고 사임당 같은 어머니가 되지 않겠어요? 미안한 것은 아직껏 내 몸 하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공부하다 말고 순종하고 보니 부인 만나 좋기는 한데 걱정이 많아요. 그러자 걱정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율곡 같은 자식보다 앞에 놓인 것이 부족한 이 남편 아닙니까? 율곡을 기르는 어머니는 훗날 얘기고 우선 남편을 길러야 할 형편이라면 내 어찌 낯을 들겠습니까? 하자 월요가 순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며 말한다. 서방님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깊이 잠겨버린 얘기에 보면 제1구원 제1편 고개상 제1 첫 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개왈 부불경 엄약사 안정사 안민재입니다. 어찌 걱정이라 하시며 어찌 면이 없어 낯을 들지 못한다 하십니까? 그런 말씀일랑 영영하지 마십시오. 아차. 순간 상제가 가슴을 한 방 쥐어 박히고 말았다. 그런데 얻어맞고도 이렇게 기쁘고 벅찰 수가 있단 말인가. 상제는 자신도 모르게 그만 너터로 숨을 웃어버렸다. 그러자 월여가 질겁을 하며 입을 막아주려 한다. 서방님,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웃음소리가 크시면 이번에는 저야말로 낯을 들지 못합니다. 듣고 보니 이 말이 맞는지라 깜짝 놀라 웃음을 멈추고 상제가 말했다. 어디 예기 스승님이 오셨으니 그게 무슨 말인지 한 수 가르쳐 주옵소서. 상제가 짓궂게 청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서방님이 저를 놀리시는 것도 우리가 먼데로 분가를 하면 모를까 어쩌라고 이리 하시옵니까? 오라 이번에는 옵니까 채로 올려 바친다. 겨우 사정하여 해설을 들었다. 물론 해석은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다. 같은 글자를 전혀 다른 글자로 분석하는 학자도 있기 때문에 월요의 해설이 꼭 듣고 싶은 상제다. 월요가 더 이상 아니라 하지 못하여 입을 연다. 고개가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정하고 엄숙하여 마치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하여야 합니다. 특히 듣기에 안정된 말을 한다면 백성마저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방님의 길이라면. 점점 상제와 월효가 정이 든다. 아버지 희택이 한 말이 적중한 것이다. 그날이었다. 상제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규수를 보셨는지요 하였더니 그럼 봤지. 아무래도 궁금하지. 그래 나이는 너보다 3살 위이고 한눈에 보니 내 식구요 내 배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보았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르기도 하다마는 사람의 외모는 본성과 직결되어 있어서 아버지가 볼 때는 2번 다시 생각해 볼 다른 이유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 고맙게 생각하고 맞아야 한다 라고 하셨던 말씀 그대로다. 갈수록 과분하다 싶은 여인을 만났다. 외모는 뭐가 나지 않고 생각은 단정하고 머리는 총명한데 그렇다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아 안정되었다. 어디서 이런 사람이 태어나 자라고 있었을까? 그보다도 또 있다. 어이하여 나와 부부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보나 정이 흐르고 편하여 혼자 다짐하게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임당 신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장인 어른에게 말하는 날이 오도록 해야 하겠다라고. 점입가경이랄까. 어느 날 월효가 입을 열었다. 마곡사 한번 다녀오시면 어떠실런지요. 일정 스님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후의 일이다. 가셔서 혹여 제자로 받겠다 하시면 얼른 떠나시고요. 정이나 아니다 하시면 누구를 추천 좀 해달라고 하시면 어떠실는지요. 지금 스승님이 안 계신 데 대한 월효의 생각이다. 그렇다. 120리 마곡사에 계신 일정 스승님이 상제를 기억할 일은 아니다. 더구나 장가를 갔으면서도 앞불싸 오시지도 못하겠지만 연락도 올리지 않았다. 상제가 말했다. 아버님의 허락을 받고 인사 올리러 같이 가도 좋다 하면 가시겠소? 소리가 큰가요? 네, 줄였어요. 아버님의 허락을 받고 인사 올리러 같이 가도 좋다 하면 가시겠소? 월효는 그럴 수는 없다 하여 끝내 혼자 다녀오라고 사양했다. 그동안 서방님이 저를 매우 반기시고 마음을 바닥까지 훑어 배필되었음을 좋게 여기시오니 하다가 말을 멈춰버린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예 그만둘 모양이다.
부인 무슨 말인지 마저 하세요. 상제가 두 번을 재촉하자 마음 먹은 듯 멈춘 말을 계속한다. 서방님을 저와 율곡에 비유하면 무례인 줄 아오나 서방님께서는 율곡이 되셨고 저는 어미가 아닌 아내 사임당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하는 것이다. 상제가 순간 넋을 놓고 듣자 부연선명을 덧붙인다. 서방님이 학문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가 필요하면 있는 사람이 될 것이요, 만약 제가 불편하시다면 없는 사람이 되어도 기꺼이 서방님의 길이라면 다른 건 못해도 반드시 마음을 다 바칠 것입니다 한다. 상제는 이 말이 가슴에 박혔다. 다음, 일정과의 재회. 가을이 깊었다. 마곡사는 혼자 가라던 원래가 상제와 함께 길을 떠나 일정 스님에게로 같이 가고 있다. 마음을 바꾼 이유는 희택이 두 말 말고 같이 가라라고 했기 때문이다. 세약인의 집안이나 우리 집안이나 두 집 다 유교 집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상제는 불교의 스님 두 분으로부터 학문의 기초를 닦았다. 벌써부터 향시의 장원은 상제라고 한산 관하에서 말하는 것은 모두 두 분 스님의 은덕이다. 상제 말대로 불제자가 되고 않고는 선택의 문제로 자유롭다 할 것이나 세학이 말대로 가지아나 예의 문제는 다른 것이다. 세학이 말대로 가지아나 예절의 문제는 다른 것이다. 길이 멀어 힘들겠지만 그래도 같이 가거라. 가서 인사를 올리고 불전에도 기도를 올리고 오거라. 난 불교를 안 믿어요 하는 것과 달리 믿지 않아도 귀한 스님을 만나 가르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해야 이해다. 가르침은 신불신을 떠나 누구나 받아야 마땅하지. 사실 새색시의 입장에서 아니다 싶어 아니라 하였지만 속내는 가고 싶었는데 희택의 말에 잘 됐다. 이번에는 단둘이 가는 길이라 신행길처럼 뒤에 사람도 없다. 단풍이 곱게 물든 길을 걸어가는 신혼부부의 얼굴은 단풍에 비쳐 붉고 곱다. 손을 잡아야 할 때도 많다. 강을 건너려 버선을 벗어야 할 때도 있다. 백마강에서는 배를 탔다. 그렇게 마곡사 초입에 접어들고 우람한 풀 사이에 들어섰다. 안 그래도 어젯밤 꿈에 현만이 보였어. 그러더니 자네가 왔구먼. 이렇게 참한 아내까지 맞이해 같이 오다니 꿈만 같네. 나야 속세를 떠난 사람이고 딸만 하나 있지만 오늘은 아들이자라 내가 며느리를 본 것 같구만. 왔으니 며칠 묵다 가게. 일정이 월요를 보고 이런 말도 한다. 대단한 선비의 후손인데 재산이 없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는데 재산보다 중요한 그 무엇이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 행복이란 재산하고는 상관없던데, 이런 말은 어려운 얘기겠지만 둘이서 참다운 행복의 길을 만들어 가봐요. 어려는 좋게 알아듣는 말이다. 인사를 오니 고맙네. 그런데 좋은 스승님은 모셨는가? 아닙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모시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내를 맡았으니 부모님의 음덕이요, 현만 스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도 같이 계셨더라면 기뻐하셨을 텐데. 그렇지. 현만이 자리를 아낀 그 마음 내가 잘 아네. 그 마음은 자네도 알 터인즉 가신 분의 뜻을 이루어 보답해 드려야 마땅하겠지. 그런데 왜 아직 스님을 모시지 못하였는가? 스승을 모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일정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상제가 머뭇거리자 예의 스승된 일정의 훈시가 이어진다. 한 인간을 알려면 부모를 보랬다 하네. 부모를 보았거든 누가 스승이냐를 물어보라 했다네. 사람은 부모의 씨를 받지. 부씨는 논에 심어도 뿌리가 둥글고, 배추씨는 거른 밭에 심어도 뿌리는 가늘고 잎사귀가 넓어지지. 호박은 가물어도 뚱뚱하고 오이는 가물수록 길어지지. 이게 씨야. 그러나 배추씨든 오이씨든 어떻게 자라느냐, 이 문제가 스승이라네. 나 같은 중을 만나면 불제자가 되는 것이고, 도적을 만나 어울리면 결국 도적질이고, 누구를 만나 무엇을 어떻게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 사람은 달라지지. 자네는 목은 이색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목은 같은 스승님만 만나면 나라의 큰 기둥감이야.
새색시가 정경 부인이 되고 않고는 스승이 누구냐의 문제일세. 상제보다도 원래의 눈이 더 빛난다. 과연 대단한 스승님이로구나. 하지만 돌아가신 현만 스승님의 벗이 되실 뿐 매달리고 싶은데 마음뿐이다. 매달려서 될 일도 아니고 입에 침이 마르는데도 스승 추천할 뿐이 없느냐는 말을 또 미루고 있다. 밤이 지나고 마곡사의 아침을 맞았다. 늦게 잤더니 어느덧 해가 중천인가 보다. 허허, 왜 더 자지 않고 일어났는가? 잘 잤어? 색시하고 자니까 기압이 빠진 건 아니겠지? 일정이 짐짓 장난기가 돌았나 보다. 월요가 고개를 숙이다 들고 소식이 아직 어린 탓입니다. 용서하세요 스님 하자 절레절레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절대 아니고 말고. 사람이란 좋은 잠자리가 중요해요. 여기는 한상당과 다르고 말고 여기서 잘 수 있어야 왕생극락길로 가는 거. 여기서 잘 잘 수 있어야 왕생극락길로 가는 거거든. 내게 큰 대접을 했네. 뒤척이고 잠을 못 잤다면 여기를 어찌 극락 도량이라 하겠는가. 더 오래 자야만 여기가 중생구제의 지상낙원이란 뜻일세. 편하게 푹 자주어야 그게 부처님 품 아니겠어? 먹고 예불 드리고 오후에도 또 주무시게나. 왠지 상제가 몸둘 바 편함만은 아니다. 다음 해산을 만나다. 일정은 법당에 가서 삼배는 올리라 하였다. 삼배를 마치려 하는데 일정이 법장으로 들어선다. 아침 먹고 나하고 얘기 좀 더 해야 되겠지. 일정이 입을 열었다. 찾아온 목적이 있을 텐데. 스승을 모셔야 하겠으니 추천해 주실 만한 분이 있느냐고 몇 번 말이 나오려다 아직 못한 말인데 혹시 마음을 꿰뚫으시기라도 한 것일까. 2, 3일 아니면 사나흘만 더 묵고 내려가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겠어. 누가 오십니까? 내가 사람 하나를 배려놓은 친구가 있네. 해산이라고. 상제는 재빨리 묻지 못한다. 해산이 누구신데요? 경과하게 묻는 것도 이해가 아니게 다음 말을 기다려야 한다. 그 친구가 자네 스승으로 좋다고 보이는데 나한테 불교 이야기를 많이 듣는 바람에 어중간하니 불교로 보면 땡승이고 세상으로 보면 한량이야. 벼슬을 거둔지 몇 해인데 글쎄 그 친구가 한산 사람이라고 한 것 같고 아차 그러네.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했고 교분이 두터워서 현만하고도 몇 번 만난 분이지. 인사드리고 받아주신다면 해산만한 스승님도 없을 걸세만은 모르겠네. 아참 모근의 후손이기도 하다. 맞아. 한산이 씨의 희자 진짜를 쓰니까 자네하고 학렬이 어찌 되나 모르겠네. 뜻밖이다. 일정 스님이 추천하시고 현만 스님과도 면이 있으시다 하면 가무 100번이다. 희자 어르시라면 제 아버님 학렬이십니다. 몹시 궁금하다. 얼른 물어보고 싶다. 그러나 기다려 참아야 마땅하다. 이런 상제의 마음을 아시나 보다. 아직은 아닐세. 알다시피 뵙지도 않았잖아. 종씨고 일가고 다 소용없네. 연이 닿아야 만나고 사제징한이 된다는 것은 자네도 알 터이고 공부가 어디 여간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정승판서들의 자식이나 돼야 걱정치 않지. 해산이 왔다. 키가 크고 상제는 작아 올려다보니 눈썹이 진하고 넓다. 해산 인사밖에. 종씨야 조카뻘 될 모양이거든. 모근의 10대 소녀며 문양공 15대선 상제라 하옵니다. 해산이 멈칫한다. 아버님 함자를 묻고 조부님을 묻는다. 해산은 같은 모근의 후손으로서 문양공이 아니라 종학 인제공 14대 손이며 모근의 15대 손이니 희택과 동학렬이라 희택에겐 형벌되는 나이다. 상제야, 내가 말했지? 이 친구는 내가 불자로 모시려다 실패했다고. 그러나 아직은 모르네. 이제 관직에서 발을 뺐으니까 올해나 내년에는 들어올지도 모르지. 허허, 일정 난 아니거든. 난 지금이 편해.
관복 다 벗어 던지고 한량으로 강등하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네. 한량? 자네가 언제 묵과에 급제했다고? 한량도 벼슬이야 이 사람아. 맞다. 한량은 묵과의 합격자로서 전직이 없던 사람이므로 벼슬은 벼슬인데 의미를 달리 쓰고 있다. 알았으니 인생 여행이 다치고 경치 좋은 곳에 가 살아갈 평생 계획이나 잘 짜보라면서 둘이서는 할 이야기가 있다고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대화를 나눈 모양이다. 상제를 자네가 좀 가르쳐 볼 수 없느냐고. 상제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도 어쩌면 자기가 맡고 싶지만 해산이 더 좋을 것 같다가도 한 모양이다. 해산이 입을 연다. 상제 조카, 일정에게 이야기 잘 들었네. 그런데 나는 한산에 살지 않아. 저 친구가 잘못 알고 있었지. 지금은 집이 한양이야. 그런데 향리로 내려갈 걸세. 한산이 아니고 옥포야. 옥포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강 하나 건너 사이니까 한산이나 옥포나 거기가 거긴데 옥포라 하면 길게 설명을 해야 되니 그냥 한산이라고 해야 알아들어 옥포라를 생략하기도 하였더니 이렇게 됐구먼.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한산이 아니라 가르쳐줄 수 없다고 할 모양이다. 옥포라면 한산하고 금강을 사이에 둔 전라도 땅이지만 한산이나 마찬가지로 가깝다. 그런데 옥포도 옥포 나름이라 강에서 얼마 먼 데냐고 하는 것이 문제다. 멀다면 너무 멀지만 가깝다면 백길만 건너가면 바로 거기가 옥포니까. 얼른 묻기 전에 뭐라고 하실지 모르니 다음 말을 기다려야 옳다. 해산이 입을 연다. 자네가 좋다면 종지골에서 반나절이면 신성리 나루터까지 올 수 있거든. 곰개나루 알지? 거기서 곰개나루로 하지. 곰개나루서 배 타고 강 건너 다시 반나절 못 미치면 내가 가려하는 향리에 올 수 있네. 그런데 갈 집은 다 지었어도 이사는 내년 봄이나 돼야 가. 내년 봄이면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거두어 주신다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랬네. 자네 춘부장도 만나 보기는 해야 되겠지? 또 반대로도 하실지 왜 아나? 만나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만 반대라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해산이 말을 받는다. 올봄에 식년시 초시를 마쳤으니까 3년 후에나 열리게 되네. 2년 후 가을에 향시하고 3년 후 봄에 식년시에 붙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만 매일 오가기도 그렇고 내 집에 기숙도 쉽지 않을 신혼이니 장날 기준 5일에 한 번, 한 파수나 한 일에 한 번 와서 과제를 받고 수학을 받아도 될 걸세만은 뭐 다음에 상의하세. 그러더니 말을 마치게 한다. 상제가 여쭙다. 그럼 언제 어떻게 다시 뵈어야 하지요? 그 약속이 빠졌군. 그러니까 내년 설날 지나고 정월초 사흔날 그렇지. 정월초 사흔날 아버지 모시고 옥포로 오게. 곰개나루 건너 왼쪽으로 강가길을 따라 한 5리 정도 오면 큰고리라는 동네가 있고 그 옆에 판포라는 마을이 있네. 거기 와서 물으면 다 아네. 가까워. 그럼 약속했네. 정월 초 사흔날. 다음 곰개나루와 판포. 상제가 집에 돌아와 희택에게 해산 스승 이야기를 했다. 그쪽에 우리 일가가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고 좀 더 가면 성당면이라고 있는데 두 동리에도 우리 일가가 많이 산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해산 선생에 대해서는 알만한데 일찍 고향을 떠나셨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래, 초사흔날 같이 가보자. 미리 한번 너 혼자 동네라도 가보고 오든지. 아니라도 상제는 궁금해서 월효와 같이 판포리를 가보려 하던 참이었다. 부부가 또 길을 나섰다. 종지리를 지나자마자 성예리가 나오고 한산성을 지나면 단상리
단하리, 다음에 온동리, 연봉리를 지나 오른쪽 용산리와 왼쪽 시읍리, 가운데 동네가 신성리이며 강 건너 옥포 쪽 곰개나루와 오가는 나루터다. 여기도 좀 왔었던 곳이다. 여름에는 묘글감으로 여러 번 왔다. 10월이 정도 거리라 반나절까지 걸릴 거리도 아니지만 넓은 신성벌은 지루하고 침수가 되는 지역이라 뱃머리가 들쭉날쭉이었다. 둑이라고 해야 낮아 때로는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기도 하는 곳이고 눈으로 다 볼 수도 없어 종지골 앞들의 10배도 넘는 갈대밭이 무성하여 어른 키보다도 높게 자라는 곳이다.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사람도 있어서 본건 갈대밭은 푸른빛을 잃고 벼가 익은 색깔처럼 누렇게 덮여있다. 와, 여기는 처음 와보는데 이렇게 시원하고 경치가 좋네요. 올해는 처음 보는 넓은 갈대밭과 바다처럼 가득 찬 강물이 모처럼 구경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여기가 무주 덕유산에부터 내려오는 금강 하구예요. 가명이 있는 공주 곰나루 물이 백마강이 되어 부여를 지나서 내려오고 옥천 보은물도 이리로 내려와요. 옥천이요? 강릉의 옛 고려시대 이름 말고 우리 공충도 얘도 옥천이라고 있답니다. 신혼의 부부가 2번이나 바깥 바람을 쐬러 나오니 월요는 새롭기만 하다. 지난번에 마곡사 갈 적에 부여 귀암나루 배로 건넜던 그 강이 이 강이라는 거지요. 이래저래 부부는 점점 정이 깊어간다. 한산 쪽이 벌판인데 비해 용포 쪽은 산이다. 건너편 곰개나루 쪽은 주막도 보이고 몇 채 집이 있으나 이쪽은 허허 벌판이다. 나룻배는 강 건너에 정박돼 있어 바라다 보이나 언제 올지 모를 일이다. 마침내 배가 와서 둘은 강을 건너 강가길을 따라 곧 판포에 도착하니 못지않아도 새로 지은 집이 있어 이 집이다 싶어 들어가니 빈집이 아니었다. 예, 제가 이 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집이 저거 새로 짓기도 하고 고쳤습니다. 그동안 농사를 지으며 집을 지켰다는 촐로가 어르신께서는 내년 봄에 이사 오신다 하셨다고 한다. 정월에 오신다고 하여 그때 뵙기로 한 사람입니다 하였더니 예, 명절이고 시향에는 꼭 오시는데 이사는 봄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알아요. 그때 봄부터 가르침을 받으러 올 사람입니다. 다음, 해산 스승의 가르침. 가을이 가고 정월이 왔고 초사흘도 지났고 봄을 맞아 해산이 이사를 오고 상제는 판포에 오가며 이제부터 오경을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춘추는 좀 배웠고 오려가 가져온 얘기도 상제가 가진 책과 좀 달라서 배우는 중이었으나 시경, 서경, 역경은 책이 없다. 차츰 해야지 그렇게 많이 배울 것은 없네. 향시는 수학만 잘해도 될 일이고 식년지도 사실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 사서만 가지고도 남을 일이야. 많은 책을 떼기보다 한 권이라도 얼마나 잘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니 사서만 집중하기로 하자고. 잘 모르니까 내가 학력을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지. 현마는 마음이 바쁘게 분량을 생각했으나 해사는 좀 다르다. 어쩌면 대학 한 권이라도 제대로 통달하면 초시 합격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책만 많이 들췄지 한 권도 통달이 안 된 유생이 많으니 그러지 말자는 것이다. 책 많이 본 사람 치고 내 말 잘 듣게 그런 사람 치고 건성이 많아. 뭐도 봤다 말도 뭐도 배웠다 이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다 허세일세. 사서만 해도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것도 너무 많아. 이걸 어찌 제대로 통달하겠는가. 게다가 오경까지 거의 불가능이고 다 통달하고 급제한 사람도 없어.
학문에는 안 보이는 맥점이 있다네. 그 맥을 찾아 활용하면 시, 장문과 제소를 시라고 해요. 시나 무, 풀이와 논소를 부라고 합니다. 무가 아니고 부인데 오타네요. 아, 맞네. 부나 대학이 아니라 소학만 통달해도 가능한 거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소위 전공이지. 어떤가? 내 말 알아듣지? 아, 그래서 한파수나 한 일에 한 번만 오라고 한 것이었다. 배운 것이라고 넘길 게 아니라 일독하고 이독하고 십독하고 백독을 해도 좋다는 것이다. 그러니 평생 볼 책인데 욕심 안 내도 절로 보게 될 테이니 이렇게 하세. 집중 도서가 정해졌다. 대화과 얘기 춘추를 기본 과목으로 하고 만약 필요하다 싶으면 사서 오경을 보충하되 오히려 통감 저료를 전공 과목으로 하자는 것이 해산의 교육 방침이다. 통달이란 무엇이냐? 아는 것에도 급이 있다는 것이지. 대충 아는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고 통달의 경지가 있는데 통달보다 높은 경지가 활용이라네. 활용보다 높은 것이 뭔지 알아? 저술이야 저술. 이런 사서오경을 써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써낸 저술이는 어떠한가? 잘 쓰고 못 쓰고가 또 다르네. 공자 맹자가 책을 쓰고 무슨 생각을 했겠나? 우리는 몰라도 본인은 안다네. 아, 여기는 영 쓰기는 써서도 부족하다. 본인은 안다 그거지. 이처럼 학문은 세상의 이치를 논하는 것일지. 이거냐 저거냐의 정답이 틀릴 수도 있어. 책은 책일 뿐 더 좋은 책을 위한 자료일 뿐이야. 내 말 알아듣는가? 예. 어렵습니다. 알아들어도 모르겠다 해야 하겠고 모르지만 알겠다고도 해야 하겠습니다. 옳지. 내 말 제대로 알아들은 것 같구만. 이렇게 하자고. 내후년 가을에 향시를 보기로 하되 아참 근데 왜 공부를 향교에서 하지 않고 현만학에서 했던가? 예, 처음에는 향교로 보내신다 하시다가 아버님이 사숙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문헌서원으로 보내려 하시다가 또 봉수함 현만 스님께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께서 공부한다고 소문만 나고 결실은 없자 아예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소리소문 없이 실속을 채워야 한다고 향교에 보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허라, 알아듣겠네. 그러나 향교에서 가르치는 향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일세. 이게 법이야. 내후년, 즉 17살이 되는 가을에는 향시를 보고 18살이 되는 봄에 초시를 보기로 하자는 것이다. 향시는 한산 성렵 서쪽 산기슭에 있는 한산 향교에서 본다. 한 번에 많으면 20명 적으면 10명이 본다. 향시는 군수가 주관하여 시제를 내고 향교의 전교 감독 아래 치러지게 된다. 향시 합격하면 다음은 식년시라고도 하고 초시라고도 하고 생원시라고도 하며 둘을 합친 생진시라고도 하는 관찰사 주간 날에 가명에서 치르게 된다. 도청이죠. 상제는 공주 가명에서 치러야 한다. 해산이 말한다. 초시에 합격을 해야지만 비로소 복시를 보내. 진짠지 가짠지 재차 확인하는 거지. 복시를 합격해야만 이제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는 것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전에 일정 스님도 가르쳐 주셨고 현만 스님께도 배웠습니다. 그렇지. 성균관에서 공부한 사람만 치는 시험이 이제야 우리가 말하는 진짜 과거라고 할 것일세. 그 시를 뭐라고 하지? 예, 관시라 하옵니다. 맞아. 성균관에서 치른다고 해서 끝자를 따서 관시일세. 그런 다음에는 창덕궁에서 보는 성균관이나 창덕궁 춘장대에서 보는 전시, 알성시가 있고요. 그렇지. 기왕이 끝까지 말을 해보게. 제대로 아는가 내가 들어보고 싶으니까. 알성시나 복시나 관시나 다 무시하고 더 이상 윗자리가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과거 시험은 전시라 하옵니다. 전시는 어전시의 줄임말로서 임금님이 침림하셔서 그 앞에서 보는 시험지도입니다. 여기서 장원급제하면 임금이 머리에 관모를 씌워주고 어사화를 꽂아주십니다. 하하하. 해산이 웃는다. 꿈만 같다. 이걸 화정전병이라 한다네. 알아듣나? 예, 그림의 떡입니다. 상제도 웃는다. 다음, 실속이 중요하다.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벌써 장가든 지 1년이요. 현만이 세상을 떠난 지도 1년 반이 넘었다. 장가든 것과 6개월 판포에 오가며 책장에 뚫어지라 복습한 것 말고는 없이 지루하기도 하다. 그럴 때마다 1년 남은 향시를 준비하기에 마음은 바쁜데 자주 시리가 밀려온다.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에 대한 꿈을 나 자신이 포기하면 안 된다. 마음을 다잡지만 16살 어린 청년 신랑의 예민함이 자주 길을 꺾어도 힘을 내는 상제다. 다행히 월효관을 웃어준다. 맨손으로 돌아오는 남편이 무엇인가 채우고 온 것처럼 웃으며 맞는 월효를 보며 이렇다 저렇다 하고 싶은 말이 많나 학문에 대하여는 말을 찾는다. 그럼에도 회산의 열정은 한결같다. 공부란 밀가루다. 왜 배우느냐고 물으면 밀가루가 있어야 수제비를 뜨고 국수를 만드는 것과 같다. 밀가루 이야기, 콩가루 이야기, 쌀가루 이야기, 감자가루 이야기, 낙랭이가루 이야기, 회사는 가루 이야기를 자주도 한다.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를 떠도 한 번에 떴다가 동시에 들어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가루 이야기는 가루마다 재미도 있다. 끓는 물에 동시에 붓느냐, 처음부터 넣고 끓이느냐, 둘 다 음식이 안 된다. 떡덩어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불이 펄펄 끓을 때 하나씩 끼워 넣어야 익으면서 붙지 않는다. 그러나 밀가루 반죽으로 수제비만 떠먹으면 지루하다. 그래서 그것을 밀고 썰어 국수를 만든다. 이것도 동시에 집어넣으면 붙어서 수제비가 돼버린다. 솔솔 뿌려 넣어도 잘 안 되니까 잘 안 붙는 콩가루를 섞어 밀고 썰어 솔솔 넣어야 쫀득쫀득하고 안 붙는다. 국수하고 수제비만 떠먹어도 질린다. 그래서 소다가루를 넣고 빵을 쪄먹기도 한다. 빵도 개심심하면 안 되겠기에 수제비나 국수처럼 소금을 넣어야 하나 빵은 국물이 없어서 가루를 넣어 단맛이 나야 먹을만하다. 어쩌면 앞으로 밀가루빵에 고기를 넣거나 야채를 넣고 마른 과자도 만들고 생일상에 올릴 빵 다르고 제사상에 올릴 빵 다르고 환갑 나눠 먹는 빵이 다른 날도 올 것이다. 세상의 음식이 이러하다면 학문의 요리는 수백 배로 많다고 보면 된다. 똑같은 학문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토목도 하고 어떤 이는 병도 고치고 예의도 배우고 정치도 하고 부부가 사는 도리도 풀어내는 것이 학문이며 그게 다 공부다. 해산의 가르침은 실속이다. 영상이 끝났네요. 저도 끝나갑니다. 해산의 가르침은 실용학문 실속이다. 실용이라고도 하고 활용이라고도 한다. 창의적 학문이 아니면 100번을 떼어도 과거에 못 간다. 프로 요리하듯 그를 적용할 줄 알아야 하고 실생활의 유익을 구해내야 하는 것이 학문이다. 제술이란 무엇인가? 과거에서 지어올리는 장문이다. 부모나 지식이나 자식이나 전부 한 가지가 아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어. 이러면 싸우고 저러면 효자가 된다. 사는 것이 응용이며 결론은 쓸 게 있어야 하는 실속이다.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 현만의 가르침은 톡톡 튄다. 초시, 복시, 관시, 발성시, 전시를 줄줄이 깨어차서 큰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나도 관시에 차석을 하고 어전시가 열리지 않아 못 봤다마는 해산의 지론이다. 묵은 할아버지처럼 이율곡처럼 장원하여 큰일을 하신 분이 얼마나 되는가. 열이 1명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1000명에 1명이었다.
나중에 보면 밀가루에 독을 넣어 임금을 죽이고 썩은 밀가루를 가지고 백성들을 병들게 한 선비가 하나둘이 아니며 충신인가 하였더니 간신인 사람이 또 얼마였더냐. 밀가루가 아깝다. 그 좋은 밀가루를 가지고 밀가루 배움이죠. 부모의 불효자가 되고 백성의 역적이 된다면 그들이 학문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좋은 학문을 잘못 써먹어서 그렇다. 이게 곧 실속이 없는 짓이다. 얼마나 배웠느냐의 문제보다 적지만 그 밀가루를 가지고 얼마나 부풀려 맛있게 먹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 과거를 보고 급제를 하는 문제가 이와 같다. 실속 있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한다. 책을 지어낸 사람도 있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너나 나는 지어낸 책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지어낸 사람도 있는데 지어낸 책을 배우지도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 수레를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끌지도 못한다면 되겠는가? 언젠가는 공자, 맹자보다 더 좋은 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학문의 길이며 만들지를 못하면 배워 알고 쓸 줄은 알아야 한다. 배움은 배움 자체보다 활용이 목적이다. 왜? 이 영상 화면이 갖다 놨더니 쓴 것 같으죠? 저도 이제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 다 7부를 마치고 8부로 넘어가게 되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각 부에 큰 제목이 있는데 6부는 상제 결혼, 뭐 이렇게 4부는 상제의 과거 준비, 3부는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빠뜨리고 읽었네요. 표지에. 3부는 인격의 여명, 6부는 상제의 결혼, 5부는 뭐였었더냐. 5부는 큰 제목이 있었는데 큰 제목은 아니고 소제목만 읽었어요. 5부는 스승 현만의 사망이었었고요. 이제 8부는 과거에 응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8부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예, 이제 8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 화면이 왜 안 움직일까요? 무슨 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영상을 이제 8부에서는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8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